제트블루는 1999년 설립된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데요. 낮은 비용과 높은 생산성을 무기로 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단 기존 항공사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좌석이 좁지 않으면서 추가 수화물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요. 저가 항공은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데 스낵과 음료도 무료로 제공하면서 아주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최고의 소비자 만족 항공사로도 선정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제트블루는 이렇게 좀 비용을 줄이기에 인력과 장비를 최소화하고 또 항공기 운항 효율을 최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그 추수감사절 사건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기존의 경쟁 요소들이 위험 요소로 돌변한 것이네요. 네, 스케줄이 빠듯하다 보니 아침에 연착된 항공기는 오후로 갈수록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인력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기장과 승무원들이 제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됐습니다. 아침 비행기를 탄 후 다시 점심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아침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는 시기니 무려 11,000여 명의 기장과 승무원의 발이 묶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항공사가 그랬다면 악천후 때문이었겠구나 하겠지만 다른 항공사들은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른 항공사들은 서둘러 항공편을 취소하고 승객들을 집으로 보낸 반면에 제트블루는 이제 날씨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고객들을 이제 공항에 묶어 놓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트블루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떠한 위기관리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미숙한 대응은 이후에는 그 조직의 위기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뉴욕에서 출발한 제트블루의 비행기가 LA 공항에 불시착하면서 바퀴에 불이 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반전시킨 게 그 제트블루의 최고 경영자인 닐만의 영상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과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동영상을 본인이 찍어서 올렸는데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상이 길지 않죠. 한 2분 50초 가량의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있어야 될 내용들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30초 정도 이제 현재 사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요. 다음 30초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원인을 파악을 해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전부 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약속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 CEO의 약속이 또 그대로 또 이행이 됐죠. 그 이후부터는 기상 악화 시에 어떤 무리하게 운항을 시도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항 여부를 결정하고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2,000여 명의 상담원을 고용을 했는데요. 솔직하게 사태를 인정하고 사과한 모습, 또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제트블루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결국 제트블루 CEO의 3분 남짓한 인터뷰가 최악의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게 한 것이네요.